문제 제기는 제가 먼저 대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유기체 철학 이외에 실체론적 관점을 부정하는 다른 철학이나 학문이 있는가? 실체론적 관점, 좀 전에 말씀드린 거죠. 지금 21세기 와서 아직도 실체론적 이야기를 하면 옛날 조선시대, 지금 이 시대에 갓서고 도포자를 휘둘리면서 가는 거와 같습니다. 이제는 이건 아주 낡은 사고입니다. 그런데도 그거는 전문가들 사이의 이야기고 철학을 하는 사람들 사이의 이야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교육 속에는 지정의체를 골고루 갖춘 인격체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아직도 실체론적 관점과 분류학적 관점에서 영향은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에서도 철학에서도 이미 실체론적 존재로는 거의 폐기된 철학입니다. 그 다음에 학문, 과학, 지금 문학의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한 떨기 꽃을 피우기 위해 지금 정확히 생각이 안 나요. 국화 꽃을 피우기 위해 밤새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오르나 보다. 소쩍새 오는 거하고 국화꽃 피는 거하고 뭔 관계가 있길래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문학자도 그렇고 미술 그림 속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미 관계론적으로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이라 할 것도 없고 예술 이미 이제 성구를 앞서가는 쪽에서는 거의 다 이런 쪽으로 다 바뀌었는데 아직도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는 이런 사고 습성이라 그럴까 이것들이 뿌리 깊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을 지정의로 구분하는 것은 능력 심리학의 영향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사고들이 깊이 뿌리 내려져 있고 이걸 이렇게 걷어내는데 키턴이라는 철학자는 화이트헤드 철학, 유기체 철학이 일상으로 가는 데는 25세기가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좀 빨리 이런 사고를 접하게 되고 우리의 삶 속으로 응용에 들어가면 성각자가 될 수 있겠죠. 앞선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오늘 너무 덤성덤성 해가지고 앞으로 상세한 것은 많은 논의 또 이렇게 강의가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볼프가 비난을 받았을 때 기독교 윤리하고 공자의 가르침이 들어있다고 주장을 하다가 비판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게 예수의 사랑 이야기하고 공자의 인을 같이 결합시켜야 하는 그 이야기입니까?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정확한 그것까지 큰 흐름이 교수님 그리고 이렇게 화이트헤드의 관계가 나왔는데 그럼 화이트헤드의 입장에서는 지금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신앙. 이 신앙의 관계에 의한 대상으로서 신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봅니까? 그 부분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는 관계성에서의 어떤 실체가 정립된 그런 겁니까? 화이트헤드의 철학이?
만약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 실체를 이제 관계로 이제 정의되는 것도만 실체가 뭐 어떤 가까운 실체, 아까도 말씀 도중에 하셨습니다만 아주 건전한 상태에서의 어떤 관계, 그리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의 관계, 그런 식으로 해가 관계가 어떤 밀도가 차이가 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게 되면 어떤 관계에서도 어떤 등급이 뭐 생긴다든지 이런 거 아니지만, 혹시 만일 사람이 죽었다, 사람이 죽었다 그래가지고, 물론 육신은 어떤 사라졌다 그러지만 그 사람이 어떤 외국에 갔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일단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그렇게 되면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지 않고 기억 속에 살아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관계가 살아있을 때는 이미 사람은 어떤 육체의 죽음이라도 어떤 관계는 끊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실체의 어떤 가능성도 화이트헤드는 인정한다는 것인지,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강쌤 항상 수준 높은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화이트헤드의 신은 지금도 세계적으로 과정신학이라고 해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대학에서 과정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거는 나중에 이제 과정신학 쪽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우선 오늘 화이트헤드에게 있어서 신은 그럼 전통적인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신과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보면 가장 큰 차이는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신은 절대 신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화이트헤드의 신은 상대 신입니다. 여기서 절대와 상대의 차이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아까 데카르트가 실체를 크게 나눌 때 유한실체, 무한실체, 유한실체 이렇게 갈랐는데, 무한실체가 신입니다. 그러니까 자존적이고 독립적이며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자. 거기에 비해서 유한실체가 피조물들입니다. 피조물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존적 존재자, 자존이 안 되고, 그리고 또 독립해서 존재할 수 없는 게, 데카르트가 나중에 피조물들은 우선 탄생부터 의존적이고, 탄생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스스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창조주가 더 이상 간섭 안 하고 이렇게 놔두는 상태. 시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시계를 만드는 자 창조해서 시계, 그다음부터는 시계는 지가 지 작동 원리에서 돌아가도록 되듯이 이렇게 이제 피조물들을 놔뒀다고 이제 보는 관점에서, 그렇다면 처음 창조, 피조, 만들어지는 단계에서는 의존적이지만 그 이후 부터는 자존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도 피조물도 실체로 하자. 이렇게 이제 데카르트가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식물,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식물, 동물, 식물혼, 동물혼인데 이거를 데카르트는 부정합니다. 그런 거는 없고, 오로지 자존할 수 있는 실체는 인간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근데 물론 다른 것도 일단 실체일 수는 있어도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리스토텔레스 말하는 식물혼, 동물혼을 부정하고 인간만이 혼이 있다, 정신이 있다. 그때는 혼이라는 용어를 쓰고 정신. 그래서 인간만이 정신이
있고 인간은 육체와 정신 두 실체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피조 쪽에 와서 다시 두 가지 실체로 구분합니다. 육체라는 실체와 정신이라는 실체.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해서 심지어 개가 몽둥이로 맞거나 뭐 상처를 입어갖고 깽깽깽깽 앓는 것은 기계가 잘 안 기름질 안 칠해서 아까 끽끽끽 하는 소리와 같다는 정도로까지 데카르트는 굉장히 유물론적인 그런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 인간만이 정신이 있고, 그래서 정신과 육체를 이렇게 구분해 놓고, 이거는 정신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근본적인 성질, 연장, 이렇게 길이라 그럴까 있고, 정신은 사유, 생각하는 걸 갖고 있다. 뭐 이런 형식으로 이제 그 실체를 이야기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 전통적인 그 무한 실체인 신의 입장에 봤을 때는 피조물들을 만들 때 이펙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 대신 거꾸로 그럼 피조물에 의해서 창조주가 영향을 받느냐? 안 받습니다. 안 받는다는 걸 동양권에서 한자로 번역할 때 끊어질 절자 해서 상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걸 절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자로 불립니다. 그런데 화이트헤드는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에게. 그래서 이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영향을 받으면 신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영향을 받아서 피조물들이 생기듯이 피조물에게 영향을 받으면 신도 다시 영향을 받아서 변하고, 변하는 그것을 다시 또 피조물에게 이렇게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관계 중심의 신학이라 그럴까? 그래서 과정신학은 관계하는 과정이 서로 간에 끊임없이 주고받는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신이 설득적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관계를 실체에 대신 관계를 놨을 때 가까운 관계와 먼 관계, 이런 밀도 차이, 거리 차이,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물론 화이트헤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화이트헤드가 그거는 이제 정도나 밀도 차이는 당연히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떠한 존재, 현실적으로 있는 존재는 모든 현실적으로 있는 존재하고 정도 차이는 있어도 밀도 차이는 있어도 관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관계하고 있는 것을 떠나서 어떠한 것 존재도 존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 철학에 비하면 이렇습니다. 목자의 경위는 목자가 공자를 비판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자는 이 정도 차이를, 인에 대한 정도 차이를 인정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가까운 게 부모와 자식 관계, 그 다음에 형제. 이렇게 해서 이 공자의 생각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촌수라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가까운 정도가 어느 정도 가깝노, 이걸 수치로 드러내는 게 촌수죠. 그래서 공자는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정도 차이, 밀도라 그럴까?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목자는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그런 차이를 넣을 수 있는가? 사랑은 무차별적이어야 된다.
이게 목자의 경외. 그래서 방금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이런 관계라 하더라도 이런 어느 쪽에 보는가. 그러니까 이제 화이트헤드는 공자처럼 이런 그 정도 차이 혹은 밀도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관계에서 기억 말씀을 하셨는데, 전통 철학, 실체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 관계에 남는 것은 기억밖에 없지요. 그런데 화이트헤드가 이 관계라는 것은 물리적인 관계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파장 이야기를 했듯이 무슨 파라고 말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파장이라고 했었고, 실제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그 서로 간의 영향을 모르는 사이에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닭장에 닭을 공장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닭알을 최대한 많이 빼내기 위해서 닭들을 이게 활동량을 줄이고 공간을 또 최소화시켜야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까, 그럴 때 닭이 당하는 그 정신적 고통, 그게 아까 데카르트식 같으면 이게 이쪽으로 육체와 정신 사이에 별 영향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그 문제 때문에 데카르트도 말년에 생체론이라는 것을 내쓰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반성도 하고 또 새로운 좀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닭이 당한 정신적 고통은 유기체 철학, 관계 철학에서 보면 그대로 그 세포 속에 남김없이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닭의 살을 먹으면 닭이 당한 그 정신적 고통을 내가 먹는 것이다. 이런 게 육체, 정신, 그리고 또 아까 지금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했다, 어떤 기쁜 일이 일어났다, 또 어떤 게 됐다, 이건 내하고 무슨 관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방금 말한 정신, 육체 사이의 관계도 그렇고, 육체와 육체 사이는 파장에 의한, 장에 의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관계가 앞으로 과학이 발달되면 될수록 아마 어느 정도까지 관계가 되는가는 아마 가속이 붙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나는 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 등이 확대되면 저 우주, 내가 우주하고의 깊은 관계 속에 함께 존재한다. 저는 지금 정치 이야기는 가능하면 좀 빼가시는데, 더불어민주당, 그 관계 이야기죠. 제가 민주당 지지하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 이념 속에 더불어 잘 살자는 이런 뜻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더불어 잘 살려고 의지하고 노력 안 해도 실제 화이트헤드 말은 이미 존재론적으로 엄청난 관계 속에 있다는 걸 자각해 가면, 그러면 아까 톨스토이가 마지막에 했는 거, 지금 만나는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인가?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선을 베푼다는 것은 그게 나에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론적 관계의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그게 현명한 거잖아요. 이게 나중에 돌아서 올지 안 올지 이런 게 아니고 이미 더불어 관계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만나는 사람, 그리고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선을 베푼다. 그 말이 바로 톨스토이 같은 이런 문학자들은 이게 그 철학적인 이런 이제 그 딱딱한 이런 그 논정 이런 거는 안 하지만 그 이미 뭔가를 그 느낌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막 그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예, 저 앞에서 우리가 유기체적 관점에서 보면은 존재자에 대해서 관계성을 중시하는데요. 그 다음에는 타자를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내가 있기 때문에 타자가 부각되고 존재를 확인하는 건데, 그 타자가 과연 어떤 타자인지, 우리 수많은 아까 류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인간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구분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그 타자는 어떤 타자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그 관계 중심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생활 철학적으로 풀이하면 타자 속에는 정말 그 인간 같자는 인간도 있고 아주 그 악인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관계 중심으로 해서 다 무조건 그 사람들한테 선을 이제 베풀어는 것이 옳은가 이런 이제 질문으로 바꿔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자가 켰지 싶습니다만 선한 사람에게도 선하게 화이트헤드가 켰습니다. 제가 잠깐 선한 사람에게도 선하게 대하고 악한 사람에게도 선하게 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한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라든지 악한 자에게 상해를 입으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이 관계 중심이라는 것은 바로 근저에 사랑이 놓여 있는 부분은 그 성인들, 4대 성인이라 불리는 분들의 그 사랑이 바탕인 것은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대에게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사랑을 내가 사랑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랑을 베푼다는 의식을 갖고 베풀면 그건 이미 그 참다운 사랑이 안 되죠. 이 말을 줄기차게 요약해서 한 것은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은 굉장히 짧습니다. 첫부터 끝까지 딱 요약하면 지금 이 말입니다. 사랑, 자비를 베푸는데 내가 너에게 베푼다는 의식을 갖고 베풀면 그것은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말. 그러면 관계 중심이 뭔가?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이제 그 실체적 생각,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나 어쨌든 나를 나와 나의 환경에 속하는 모든들이 정말 잘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대하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보면 사기꾼은 저 사람 사기로 먹고 사니까 참 언젠가는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참 고생을 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난폭한 사람들, 저 심성이 저렇게 되면 어려움이 많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이제 구체적으로 막 어떤 걸 할 때는 거기에 지혜롭게 대처는 해가야 됩니다. 그게 대처를 해간다는 것이 바탕이에요. 그 사람과 내와 더불어 다 잘 되는 방법으로 지혜를 짜서
혹은 그렇게 현실적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석가는 깨달음을 법성이라는 용어를 쓰고 법성의 반대를 무명, 어두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화이트헤드 유기체 철학도 보다 근원적인, 궁극적인 존재의 그런 흐름이나 이런 거를 알아가서 지혜롭게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마 아까 목자처럼 무조건적인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탕에는 깔고 그렇게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상당히 지혜롭게 대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원장님 강의는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저희 한국 동양 중에서도 저희 한국인들의 심성이 유기체 철학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심성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화이트헤드가 이게 서양인 철학자인데 예.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가 학문을 만들 때 카테고리라고 모든 분류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서양인들에게 그렇게 각인되어서 이렇게 아까 실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렇게 학교에 다니면서 이렇게 그런 교육을 받아왔고, 근데 제가 요 근래에 느낀 게 국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에 보면 쓰레기 분류수거가 아니라 분리수거라고 그렇게 적혀 있는 걸 보면서 이 한국인의 심성은 이게 유기체 철학에 가장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심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쓰레기는 종류에 관계없이 유기체적이다. 그래서 분류수거가 아니라 분리수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는 건데, 이 말씀은 제가 좀 농담 같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몇 달 전인가 이렇게 인터넷 가십을 뉴스를 봤는데, 실제로 인도에서 어떤 아들이 부모를 고소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법원에 가서. 이 힘든 세상에 왜 나를 태어나게 했냐고. 그 실제 사건이 있는데 지금 판결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지금 유기체 철학이나 이렇게 불교의 연기론하고도 이렇게 연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그 아들이 부모를 고소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모를 어떻게 변호하시겠습니까? 이 유기체적인 철학적 관점에서. 예, 불교의 연기론하고 화이트헤드의 관계론이라 할까? 유기체적 관계하고 좀 집중하는 영역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존재론적 이론의 바탕은 같은데, 불교 쪽에서는 운명철학이라 그럴까? 그쪽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 속에 과학적으로 DNA 이렇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생명 속에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만났다는 거죠. 그 반대로 마찬가지로 아들도 아들 속에 어떤 원인이 있어서 연으로서 그런 아버지를 만났다는 거죠. 그러면 인이 내가 있고 원인이 환경이라는 연이 그런 아버지를 만났다, 이렇게 운명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 아버지를 내가 잘라내면 내가 잘라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와 환경, 나는 왜 이런 몸을 갖고 태어났을까?
나는 왜 IQ가 이렇게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 사람을 만나고 나는 왜 가난하게 태어났을까? 이런 이제 모든 이런 부분에 그 운명을 그 모든 원인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환경, 연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교 쪽에서는 그쪽을 현실 속에, 현실의 생활 철학적으로 보면 그쪽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으니까 아마 인도는 실제는 불교 신자는 별로 없죠. 힌두교 쪽이니까. 그 사람이만 이쪽에 불교적 이념, 생기론을 받아들이면 아버지 왜 날 낳으셨나요? 아버지가 놓고 싶어놓은 게 아니고 지가 왜 이 세상에 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거를 더군다나 이제 현행 법으로 이렇게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바탕의 관계론에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 놓여져 있는 존재의 관계를 전부 난 그런 부분에서는 불교 쪽으로 좀 생각을 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화이테드한테 이제 물으면 화이테드가 방금 말한 이런 운명적인 것 이런 것까지 화이테드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불교나 화이테드나 그 바탕의 존재론적 관계에는 같은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불교식으로 인연을 따라서 이야기는 안 해도 그거는 아버지라는 자와 가까이 그렇게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한테 상처를 주는 거나 그것은 곧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다. 이거는 동질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이는 있어도 관계 중심으로 봤을 때 이건 아버지 나 이걸 끊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은 그냥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